밖으로 밀려난 죽음. 돈 패터슨과 나는 토머스 크래퍼를 생각하며 고레이의 울프톤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한밤중에 고레이의 문을 연 유일한 인도 식당에서 끔찍한 카레를 먹고 새벽 이른 시간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밤 공기는 온화했고 우리 생각은 어느새 크래퍼가 한 이야기로 흘러가곤 했다. 우리 뒤의 공기는 위장에 찬 가스를 연료로 한 광포한 불로 타오르고 있었다. 끔찍한 카레였다. 아니면 왜 쿠어트 문학제의 초대 손님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시들을 낭송하러 고래 위에 온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두 시인이 수세식 화장실의 발명의 의미에 관하여 그리고 그 발명자, 영원히 똥과 연결되는 이름을 가진 그 음울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는가? 아니면 왜? 마침내 이곳에서 나의 가장 최근에 나온 시집을 진심이 보이지 않는 칭찬으로 저주한 그것도 타임스 문학판에 제기랄. 사람에게 복수를 할 기회가 생겼다. 사실 돈에 상당히 망가진 상태, 밤늦도록 마신 술, 앞서 말한 카레를 고려할 때 나는 그를 코리브 강에 거꾸로 던져넣고 빈 크로스비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그가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며 고레이만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쁜 음식과 후련한 복수의 결과로 벌렁 자빠져 죽어버린 가스로 가득 찬 묘한 백조 한 마리. 그러나 사실 그 비평은 나쁘기보다는 공정했으며 사실 어떤 식으로든 활자화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나는 돈을 좋아한다. 그는 부침성 있는 스코틀랜드인이고 던디 출신이고 나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 누구나 아는 시인은 아니지만 출중한 시인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어. 나는 속으로 말한다. 우리는 크래퍼가 될 수도 있었어. 그리고 그는 여전히 술을 잘 마신다. 지나침이 그 나름의 보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마시는데 나는 결코 그렇게 마셔본 적이 없다. 내가 고향 미시간에서 영위하고 있는 절대 금주 생활에서 약간 기분이 전환되는 느낌이다. 그곳에서 나는 몇 년째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며 사실 모든 F 단어들로 고생을 하고 있다. 나는 40대, 40이고 4명의 아버지, father of 4이고 장례 지도사, 퓨너럴 디렉터이고 블랙부시 위스키에 취하던 날들로 돌아가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full of fear. 그래서 마시지 않는다. 내가 처음 아일랜드에 발을 디딘 것은 27년 전이었다. 내 집안에 대한 호기심과 월리엄 버틀러 예이츠,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시인이다. 의 시에 대한 애정이 동인이 되어 20살의 나는 편도 비행기의 삭외에 $100를 저축하여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을 안고 아일랜드로 서둘러 출발했다. 내 세대의 몇 명은 당시 베트남으로 떠났지만 나는 닉슨 로또에서 높은 번호들을 뽑는 바람에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다. 내 자신감이 그렇게 하늘을 찔렀던 근거는 내가 너무 심각한 문제에 빠지면 부모가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었다. 따라서 케루악이나 우디 거스리와 같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길에 나섰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친근한 하늘을 날았다. 사촌 토미와 노라 린치, 남매였고 독신 남녀였다. 를 찾아냈을 때 그들은 클레어 카운티 서해안의 모빈이라는 타운랜드에 있는 초가집에 살고 있었다. 집의 바닥에는 판석이 깔려 있고 전등 소켓이 둘, 핫플레이트와 개방형 화덕이 하나 있으며 배관은 되어 있지 않았다. 물은 밭 5개를 내려간 곳에 있는 기적 같은 샘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솟아났으며 맑고 차갑고 깨끗했다. 나는 곧 귀중한 물을 뜨러 내려갈 때면 물통과 클레어 챔피언 몇 장을 움켜쥐고 가게 되었으며 쭈그리고 앉아 볼일을 본 뒤에는 부고나 구인 광고나 지역 뉴스로 밑을 닦았다.
그것이 내가 처음 맛본 자유였다. 나의 조상이 살던 땅의 야외에서 똥을 누며 아침의 소리, 새의 휘파람과 바람의 노래로 이루어진 아침 창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토미와 노라는 소를 기르고 건초를 쌓고 낙농장에 갔는데 여느 농부나 알고 있듯이 똥은 그 일에서 큰 부분이다. 그것이 풀을 푸르게 하고 풀은 소의 먹이가 되고 소는 우유를 만들고 다시 똥을 눈다. 내부 연소기관의 모범으로 옛날 포드 자동차만큼이나 능률적인 폐쇄기였다. 따라서 똥으로 덮인 광대한 땅에 내가 보탠 약간의 배설물은 돈을 받고 곡을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슬픔처럼 거의 눈에 띄지도 않았고 안전하게 익명이 되었다. 이것은 먹이 사슬의 모범이었다. 우리가 델모니코 스테이크나 티본 스테이크 앞에 앉을 때면 먹이의 성분들, 소똥 등등의 것들은 시간이 섞는 카드들 속에 사라진다. 우리가 베이컨이나 달걀 앞에 앉을 때 닭의 교접이나 돼지의 습관에 눈을 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과정, 죽은 물고기가 양파를 자라게 하고 거름은 햄버거와 야채 샐러드가 되는 과정은 흐릿해진다. 좋은 삶이었다. 바라보고 들여다볼 것으로서 화덕의 불을 텔레비전이 대체하기 전 시골에 흔했던 노래와 이야기와 시로 이루어진 밤을 보낸 뒤면 나는 작은 집 뒷문으로 나가 고조 할아버지가 킬러시의 말 장터에서 묘목으로 집에 가져와 심은 산사나무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밝은 창공을 올려다보면서 그때까지 마신 흑맥주를 오줌으로 내보냈고 나는 젊었고 너무 많이 마셨다. 그렇게 배출하는 동안 광대한 창공, 어둠이 검은 만큼이나 천국이 자리 잡은 곳은 밝게 빛나는 창공을 올려다보며 자유, 리버티를 생각하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다. 세월이 흐른 뒤 미시간 작은 타운의 리버티 블러바드에 있는 크고 오래된 집에 살게 되었을 때 이 몽상을 되살려 보려고 노력하곤 했다. 내 장례식장 옆집에 살았는데 타운 사람 한 명의 방부 처리를 하고 이른 아침에 돌아오다 우리 집 뒷문 옆 고강나무 근처에서 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볼일을 보았다. 어떤 밤에는 오리온 자리나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찾아내고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 별들과 관련된 신화를 생각하며 몸과 마음의 삶에 감사하기도 했다. 고레이의 오늘 밤 창공이 그러했다. 돈과 나는 하이스트리트 케니 서점의 유명한 녹색 입구 앞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곧 기절할 듯한 인사불성 상태에서 유리에 비치는 별들 사이에 있는 우리 책, 우리 얼굴, 굵은 글자로 쓴 우리 낭독회 고지문을 보았다. 임박한 재앙의 전조인 위장의 가스에도 불구하고 돈과 나는 살아있는 것이 기뻤다. 봄날의 부드러운 공기 때문에 기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공기는 던디나 미시간보다 고레이가 달콤했다. 또 영혼의 내적 작용에 대한 보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를 나누어 주었다고 돈을 준 것이 기뻤다. 또 아마도 축제위원회가 도미니크 스트리트의 애틀랜타 호텔에 우리를 위해 방을 잡아준 것에도 기뻤을 것이다. 단단한 침대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방으로 우리는 부족들의 도시의 3월 온화한 밤에 가스 찬 채 그곳으로 향했다. 나는 지금도 웨스트 클레어에 집을 갖고 있다. 토미는 죽었고 노라는 그보다 21년을 더 살았다. 노변에서 홀로 살았다. 그러다 91번째 생일을 코앞에 두고 죽었다. 황달에 걸린 깔끔한 주검으로 췌장암 때문에 녹색으로 작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집을 나에게 남겼다. 내가 그녀의 가족이었다. 나는 그 첫 번째 방문 이후 매년 웨스트 클레어를 찾았다. 물론 사업을 일구고 자식을 만드느라 방문 기간은 짧아졌지만
오빠 토니가 1971년에 죽었을 때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타운으로 가 우체국에서 전화를 했고 나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늦지 않게 경야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아마 그때부터 그녀는 나를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전화를 하면 반드시 와줄 사람으로 쳐주기 시작했던 것 같다. 또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장례를 나에게 맡기기로 마음먹었을 것 같다. 죽기 일주일 전까지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 내가 바꾼 것 몇 가지 가운데 하나는 물론 화장실과 샤워장을 설치한 것이었다. 뒷문 밖에 방을 하나 만들고 마치 프랑스 매춘굴처럼 그 안에 욕실을 집어넣었다. 타일과 반짝거리는 설비까지 갖추었다. 나는 뒤쪽 건초마당에 오수 정화 탱크를 묻고 이곳이 그런 노력 때문에 더 살만하게 되었다고 선포했다. 내가 없을 때는 작가들에게 세를 주었다. 그러나 모든 사치품에는 손실이 따른다. 노라가 80살에 전화를 설치하면서 자전거를 탄 우편배달부 존 윌리 맥그라스가 편지를 갖고 길을 올라올 때의 흥분을 잃었듯이 그리고 85살 때 텔레비전을 설치하면서 그녀의 친구들이 구불구불한 관계를 이어나가던 것을 버리고 달라스 재방송을 보게 되었듯이 현대적인 화장실 시설을 도입하자 장이나 방광이 가득한 상태로 밤 공기 속이나 아침 안개 속으로 걸어나가 자연에 가깝다고 부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풍경을 공격할 자유가 모빈으로부터 영원히 제거되어 버렸다. 새로운 화장실의 핵심은 증거를 아주 서둘러 없앤다는 것이다. 수세식 화장실은 종교나 법도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어떤 단일 발명품보다 확실하게 우리를 문명화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소리와 냄새로 우리 육신의 부패 가능성을 일깨워주던 요강이나 건물 밖 변소에서의 아침 볼일은 이제 사라졌다. 크래퍼의 놀라운 발명 이래 우리가 뒤에 레버를 움직이기만 하면 증거는 사라진다. 난처한 것을 제거하는 일종의 환이다. 이 역학이 사회학자 필립 슬레이터가 오래전 70년대에 외로움의 추구라는 책에서 화장실 가설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의 말이 옳았다. 불쾌한 것을 정기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사라지자 우리는 그런 필요가 생길 때 그런 일을 하는 능력도 잃었다. 또 이런 재앙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도 잃었다. 간단히 말해서 똥과 관련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낀다. 우리의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당황한다. 마치 손님이 오는 밤에 흘러넘치는 변기에 당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긴급 상황이다. 우리는 배관공에게 연락을 한다. 가끔 이제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거는 회사는 변기 만드는 회사와 장례를 지도하는 회사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 경우 모두 신뢰를 주고 안정적이고 틀이 잡혀 있고 정직하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트위퍼드스 에더먼트, 아미티지 생크스, 모엔 앤드 모엔, 콜러가 떠오른다. 다른 기업 대부분은 사업할 때 사용하는 내거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것 같다. 자파점과 부동산 중 개업자들은 바이라이트나 페이레스나 리얼 에스테이트 원 같은 더 교묘한 법인 정체성을 내세우기 위해 소유자의 성격을 포기했다. 의사와 법률가들도 그 뒤를 따라 자신의 작은 간판을 두고 애매한 정체성과 법인의 보호막을 갖춘 내용 간판을 내건다. 직물점과 식료품점, 가구점, 술집과 레스토랑, 이 모두가 사라지고 지금은 의미 없거나 허구적인 명칭이 달린 몰과 마트와 슈퍼마켓만 남았다. 하지만 장례식장과 수세식 변기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포한다.
리치 앤드 선즈가 우리 이름이다. 애고나 정체성 위기일까? 가끔 자문해 본다. 여기 리버티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880년에 지어졌다. 처음에는 배관이 없었다. 지하에 빗물을 받는 수조가 있고 아마도 부엌에는 펌프, 뒷뜰에는 라일락으로 둘러싸인 옥외 변소가 있었을 것이다. 부엌 옆은 분만실로 그 시대의 상냥한 여자들이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 분만실이 부엌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아기를 낳는 것과 물을 끓이는 것은 당시의 보편적 지혜에서는 늘 연결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어나 살 수 있을 것, 이것은 당시에는 자신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 1900년의 사망자 가운데 반 이상이 12살 이하 어린이였다. 갖다는 좋은 조짐이 보이면 종종 앞쪽에 있는 방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방에는 사제나 부모들이 그 시대에는 식구에 포함되던 아주머니와 아저씨와 조부모들 사이에 서 있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존, 보이들과 수전들이 등장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하고 인사하는 월튼네 사람들처럼 보였다. 다들 대가족이었는데 자비로운 산하제안이 가족을 엄마와 아빠와 2, 3, 4명의 조니와 수로 바꾸어 놓기 전 복지국가가 가구를 엄마와 아기와 유령 같은 남자, 웨스트 클레어에 빗대어 말하자면 옷가방에 넣어 젖소들에게 데려온 황소 같은 존재로 바꾸어 놓기 전 부모가 사랑을 나눈 결과로 커진 가족이었다. 가정은 많은 출산과 많은 세대를 담을 만큼 컸다. 이들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는 동안 위층에서는 조부모가 닭고기 스프를 먹고 의사의 왕진을 받으며 늙어가다가 아뿔싸 죽고 그러면 아래층 아기가 세례를 받던 바로 그 방으로 모셔와 그 당시 표현으로 염을 하던 가족이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연애가 있었다. 막 10대를 벗어난 젊은 남녀들이 구애를 하고 애무를 하고 그 모습을 가족 내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때문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재능을 포기한 노처녀 아주머니가 감독했다. 홀딱 반한 젊은 사람들은 사랑의 의자,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넓었지만 눕는 것은 막을 만큼 좁았다. 애 앉아있곤 했다. 아주머니는 전략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나 레모네이드, 차, 방 안의 온도, 청년의 가족에 관해 물었다. 예법은 유지되었다. 자식들은 결혼을 했다. 종종 같은 방에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커다란 쪽 미닫이 문을 닫아놓은 방에서 조부모의 경야를 보내고 갓난 아기들이 세례를 받고 사랑이 고백되고 계약된 방, 거실에서. 반세기 2개의 세계전쟁, 뉴딜이 지난 뒤 가정은 작아지고 차고는 커지면서 사람들은 이런 큰 행사를 집 밖으로 옮겨갔다. 안정성보다는 이동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가족과 그들이 사는 가정의 구조는 발명과 개입에 의해 어떤 것들은 집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뒷골 당기는 느낌에 의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서 분만실은 아래층 욕실이 되었다. 실내 배관의 깔끔한 기능에 대한 강조, 출산은 병원의 반짝거리는 병동에서 관리되거나 아니면 진짜 로맨스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널리 퍼진 허구에는 경찰차나 뷰익의 뒷자리에서 아기를 받는 불운한 공무원이나 택시기사가 등장했다. 똑같은 뒷자리에서 흔히들 말하기로는 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세실리아 아주머니의 감독하에 구애하고 애무하던 것이 마호니 경찰관이 순찰 도는 곳에 주차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과 마찬가지로 연애도 가는 길에, 이동 중에, 달아나는 중에, 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은퇴자는 태양의 도시로 추방당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위층 자신의 침대가 아니라
일련의 제도화된 장소, 즉 요양소, 양로원, 병동, 보양지에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 1960년에 자신의 침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되었다. 그들은 가정 밖에서 삶을 살았고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가족 거실에서 염을 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옮겨지는데 그곳의 건물은 오래전에 사라진 가족 거실처럼 보이도록 준비되어 있어 안에 뭐가 잔뜩 들어간 가구, 양치류 식물, 장식용 골동품, 주름진 휘장, 그리고 죽은 사람들로 혼잡스럽다. 이렇게 해서 나의 사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오줌을 누는 것과 장애 운동을 집 안으로 가져올 무렵 출산과 결혼과 병과 죽는 것은 밖으로 밀어내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틀에 박힌 문구를 지켜 함께 머물렀던 반면 함께 똥을 누는 가족은 좀처럼 함께 붙어 있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이제 거실이 없고 노변이 없다. 대신 대형 화면을 통해 수많은 채널이 나오는 텔레비전에 빛이 깜빡이는 가족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텔레비전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삶의 재방송을 본다. 부엌에서는 조리를 하지 않고 식당에는 먼지가 쌓인다. 응접실은 거의 오지 않는 손님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영묘다. 사랑을 나누는 일은 휴가로 탈출하는 주말에 하이아트나 홀리돔에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가정을 건설할 때는 침실이 줄고 완전 욕실은 늘어난다. 반욕실을 완전 변소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모두가 개인 공간,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다. 아기는 데이케어에 맡기고 노인은 애리조나나 플로리다로 가 양로원에서 자신들의 또래와 함께 있으며 엄마와 아빠는 꿈의 집을 사거나 부부 침실을 대형으로 리모델링할 돈을 갚느라 바쁘게 뛰지만 사실 그런 곳에서는 이제 중요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